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34번 문제.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2분인데 되게 늦었죠, 그죠? 제가 업무가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나갖고 오는데 계속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환절기라서 그런지 되게 막 콧물 자꾸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또 김경모 씨가 또 후원금도 주시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또 문제 하나를 또 업로드를 하려고 시간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월 14일 날 지금 시험인데, 그죠? 오늘 벌써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죠? 새벽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죠? 후달려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시험은 얼마 안 남았지, 공부할 양은 많지. 그렇다고 밤샌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그죠? 며칠 밤 새갖고 시험 합격할 거면은 다 했어. 지금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2달 전, 1달 전에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자, 일단 변호사 기출 문제 3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임 수재죄 증제죄에 관련된 건데 읽어볼게요. A 회사 이사 갑은 B 신문사 기자 을에게 A 회사의 기술적 탁월성을 담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면서 이를 기사로 게재해주면 B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죠? A 회사의 이사가, 그죠? B 신문사의 기자 을에게 지금 이메일로 자료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B 신문사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를 해주면 사실상 이것이, 광고 관련된 기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사처럼 둔갑해갖고 지금 기사를 낸 거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제공받은 자료 내용대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자 갑은 신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상업경찰관 P는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하드 등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갑의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깨끗하게 해볼게. 그래서 어쨌든 갑이라는 양반이 기자한테, 그죠? 자료를 주면서 광고를 마치 기사인 양, 그죠? 기사인 양 써달라고 해갖고 돈을 준 거예요. 자, 그 사건인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억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기사 게재를 청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이러한 청탁은 배임 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 경우에 부정한 청탁으로 봤거든요.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상, 그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판례 번호를 적어봅시다. 거기다가. 자, 어떻게 적냐면은 2019도에 17102, 2019도에 17102 되셨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다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배임 수재죄에서 말하는 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 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우리 형법 조문에서 딱 두 개의 조항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임수재죄에서 한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형법 제130조에서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부정한 청탁이 또 한번 등장해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형법 제130조 바로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니은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깨끗하게 하고 니은번에 보시면 비신문사는 을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할 뿐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또 드릴 설명은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겠습니다. 디귿번에 보니까 P가 경찰관이죠. 갑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그죠? 위법하다 그랬는데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죠. 그죠? 왜 위법한 거야? 이거. 자, 왜 위법한 거야?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 이렇게 그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기록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휴대전화하고 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압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자, 하나는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정보 저장 매체라고 기록이 돼 있다면은 핸드폰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지 이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냐면은 휴대전화 그리고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핸드폰 그리고 이거 휴대전화죠.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핸드폰 안에도 정보 처리 장치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겠죠. 그죠? 그죠? 정보 저장 매체 이런 기능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것을 같은 핸드폰, 휴대전화를 같은 저기로 보지 않고 정보 처리 장치로 보지 않고 휴대전화는 전화 통화의 통신적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 처리 장치라든지 정보 저장 매체는 그 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보 처리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갖고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PC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핸드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이나 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갖다가 압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이렇게 따로 또 기재가 있어야지 돼요. 그 영장에 정보 처리 장치나 정보 저장 매체 요 말 갖고는 핸드폰과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압수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 경찰관이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지금 리을번이 지금 여기로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다음 칸으로 넘길게요. 자, 리을번에 보겠습니다. 자, 리을번에 보시면은 갑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하므로 P가 위 영장으로 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 했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적법하지 않다 그랬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을 갖다가 압수하려고 한다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되냐면 핸드폰과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정보 저장 매체 요것만 기재해 갖고 핸드폰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압수수색은 바로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리을번 틀렸어요. 자, 다 깨끗하게 하고 이제 미음번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음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자, 마지막 미음번인데 자, 미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갑이 배임 증제죄,
배임 수재죄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을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갑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거 의견을 밝힌다면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을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맞는 얘기야. 지금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함께 기소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을이 그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갑의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증거로 쓸 수가 없어. 만약에 인정했다고 하면은 서로 상호 간에 증거로 인정이 돼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게 되지만은 지금 얘는 을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갑의 진술을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겠죠, 이거? 그래서 미음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몇 번을 골라야 되냐면은 4번을 고르셔야 돼요.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만 맞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만 맞아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틀렸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중시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죠?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은, 자, 압수수색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배임 중재 수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영장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냐면은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요렇게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압수할 수가 없다는 거야. 되셨나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아마 14일날 시험 치러 가면은 요 관련돼서 판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아. 이게 제가 예전에 경찰 공부하고 제가 순경 때 이럴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과학적 장비가 발달하지 않아서 여기 이런 판례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도 나오고 AI 시대고 뭐 이런 것이 과학적 장비에 관련된 것이 되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압수할 때는 그 압수의 범위라든지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부러지게 영장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무작정 그냥 정보 처리 장치 뭐 정보 저장 매체 핸드폰도 휴대전화도 맨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 저장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보고 있냐면은 이 휴대전화는 통신적 기능이 있다는 거야. 전화를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송수신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죠?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바로 그거와 별도로 따로 보고 있다는 거야, 따로. 그래서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최신 판례만 알고 있다면은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휴대전화 요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죠?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자, 요거 압수할 물건에 요렇게만 적혀 있을 때 뭐 어쩐다고?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는 거야. 영장에 뭐가 적혀 있어야지 돼?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것이 없다면은 바로 그 압수는 위법한 압수가 되는 것이죠. 판례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적어보세요. 2024모에 2020 2024모에 2020 되셨나요?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예, 요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자,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단지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요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을 때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압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다고 한다면은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라는 이 문구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되셨죠? 자, 그것이 이 34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